1978 년 플로리다주 늦은 밤 대학 기숙사 건물 안은 고요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남자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몇 분 뒤 기숙사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비명, 도망치는 발소리, 그리고 피.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심하게 다쳐 있었고 2명의 여학생은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자가 체포된다. 그의 이름은 테드 번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이미 여러 해 동안 미국 전역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위험한 범죄자를 떠올릴 때 어둡고 위협적인 모습을 상상한다. 차가운 눈빛, 사람을 피하는 행동, 어딘가 수상한 분위기. 하지만 테드 번디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평범해 보였다. 아니, 어쩌면 평범함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을 했고 말을 조리 있게 했다. 그의 미소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도 몇 분만 이야기하면 그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끼곤 했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정치활동에도 참여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젊은 정치활동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기였다. 테드, 번디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다. 그는 선거 캠페인에도 참여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한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잘했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파티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입을곤 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은 따뜻해 보였다. 그래서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어두운 세계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테드 번디는 1946년 미국 버몬트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출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는 복잡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가 자라던 집에는 외조 부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매우 친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누나처럼 행동했다. 어린 테드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믿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누나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한다. 가족들의 행동이 어딘가 어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진실을 알게 된다. 그 여자는 누나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였다. 이 사실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정확한 답은 아직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이 그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의 혼란,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가족 관계의 비밀.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1974년 미국 워싱턴주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대학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상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다.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혹은 어딘가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실종된 여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은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의 공통점, 가운데 가르마. 이 단서는 경찰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목격자가 경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그녀는 말했다. 그 남자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테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테드 번디의 범죄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경계를 풀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일부러 약해 보이는 모습을 만들었다. 팔에 깁스를 하거나 목발을 짚은 채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캠퍼스에서 여성들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죄송하지만 잠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위협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는 채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다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를 도와주기 위해 차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사라졌다. 그의 자동차는 폭스바겐 비틀이었다. 작고 평범한 자동차. 하지만 그 평범한 차 안에서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 1975년 미국 전역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건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테드 번디의 여자친구였다. 최근 뉴스에서 나온 용의자의 특징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경찰에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테드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였다. 경찰은 그 이름을 기록했다. 그리고 수사 목록에 한 남자의 이름이 추가된다. 테드 번디. 하지만 당시에는 그를 범인으로 확신할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관심은 점점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1975년 여름. 늦은 밤이었다. 도시는 이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한 경찰이 조용한 도로를 순찰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연쇄 실종 사건 때문에 긴장한 상태였다. 그래서 작은 수상함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때 한 자동차가 경찰의 눈에 들어왔다. 차는 천천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경찰의 직감을 자극했다. 그 차는 폭스바겐 비틀이었다. 경찰은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다. 차는 잠시 후 도로 옆에 멈췄다. 경찰은 천천히 차로 다가갔다.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침착해 보였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했다. 무슨 일이죠? 경찰은 간단한 신분 확인을 했다. 그의 이름은 테드 번디. 경찰은 차 안을 조금 더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갑, 밧줄, 얼음, 손꼽, 그리고 마스크. 경찰은 잠시 생각했다.
이 물건들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바로 체포할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그날 밤 그냥 보내준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은 아직 몰랐다. 이 남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 달 뒤 수사는 다시 그에게로 향하게 된다. 몇 달이 흘렀다. 경찰은 여전히 실종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수사는 점점 더 많은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건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온다. 한 여성이 경찰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했던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사진을 보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사람입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테드 번디였다. 그 순간 수사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를 다시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체포된다. 그는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리고 가끔씩 미소까지 지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체포된 이후 테드 번디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경찰은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한 법대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건을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는 직접 재판 과정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법정에서 매우 침착했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1977년 테드 번디는 법원 건물 안에 있었다. 그는 재판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경비는 그를 완전히 묶어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다. 잠시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는 잠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는 갑자기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경비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주저없이 창문 밖으로 발로 몸을 던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는 법원 건물에서 탈출한 것이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다. 수십 명의 경찰이 숲과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헬리콥터도 투입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며칠 동안 그는 산속을 떠돌며 도망 다녔다. 음식도 거의 없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경찰 수색팀이 숲속에서 한 남자를 발견한다. 지쳐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테드 번디였다. 그렇게 그의 탈출은 끝이 났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몇 달 뒤, 테드 번디는 콜로라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감방천장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몸을 밀어넣어 천장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환기 통로가 있었다. 그는 그 좁은 통로를 따라 기어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교도소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 순간 테드 번디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도망자가 된다. 1978년 플로리다. 따뜻한 밤이었다. 대학 기숙사 건물 안은 조용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남자가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뒤 기숙사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여학생이 공격을 받았다. 2명의 학생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몇 명은 심하게 다쳤다. 도시는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남자가 체포된다. 그는 도망 중이던 살인범이었다. 그의 이름은 테드 번디. 그 순간 미국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테드 번디가 체포된 후 미국 전역의 관심은 이 사건으로 집중되었다. 신문과 텔레비전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의 주인공일 수 있을까? 재판이 시작되자 수많은 기자들이 법원으로 몰려들었다. 법원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다. 테드 번디는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법을 공부한 법대생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재판을 스스로 진행하려 했다. 법정에서 그는 매우 침착했다. 그는 판사와 검색에 질문을 던졌고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씩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범인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점점 더 쌓여갔다. 목격자들의 증언, 범죄 현장의 단서, 그리고 피해자들과 연결되는 여러 증거들. 재판은 점점 더 긴장감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배심원단은 결정을 내린다. 유죄, 그리고 사형. 그 순간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된 후 테드 번디는 수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형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그는 수사관들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사건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처럼 들렸고 어떤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확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국 범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1989년 1월 24일 플로리다 주 교도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은 테드 번디의 처형이 예정된 날이었다. 교도소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역사의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남자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처형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테드 번디는 전기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과 발이 묶였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가족에게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잠시 후 전기의자 스위치가 내려갔다. 그렇게 수년 동안 미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이름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긴다. 어떻게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지금도 이 사건을 연구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미국 범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름 중 하나로 남아있다. 테드 번디.